코로나19 때문에 배달 음식 택배 이용하시는 분들 많지. 그런데 아직은 어떨 때는 주문한 것보다 배달 용기하고 포장이 더 많아가 질리더라고요. 나중에 버리려고 한 데다가 모아보면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최대한 쓰레기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막상 보면 아이고 이게 다 내가 버린 거라고 하고 깜짝 놀랍니다. 아마 많은 분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낀데 실제로 집집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 쓰레기가 급격하게 늘어나갖고 치아도 산처럼 쌓인답니다. 그래가 이러다 예전처럼 쓰레기 대란이 일나는 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김추종 자원순환시민센터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정말 제가 생각해도 우리가 일회용품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쓰레기가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나 늘었습니까? 일회용품 쓰레기가? 예, 환경부 일단 자료에 의하면 예. 생활 폐기물은 한 11% 이상 늘었고요. 예. 그다음에 특히 우리가 이제 배달 용기 때문에 많이 관심 가지시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15%, 16% 이상 늘어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산을 예를 들면 부산에 이제 우리 재활용품 반입하는 생곡의 자원재활용센터라고 있는데 예. 여기도 이제 반입량이 작년에 비해 20%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 평균 한 230톤 이상 작년에 비해서 초과해서 반입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와, 어마어마한 양인데. 근데 이 재활용 쓰레기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수출길이 막혀가지고 계속 재고는 쌓이고 거기다가 원유 가격까지 폭락하면서 이 재활용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다던데 어떻습니까? 여기 쉽게 말씀드려서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해서 재활용하는 비용보다 예. 새로 이제 석유에서 플라스틱을 새로 만드는 비용이 싸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비용적으로도 이제 재활용할 필요가 없어진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재활용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럼 그냥 예. 그대로 쌓아놓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지금은? 현재 좀 나중에 재활용하기 위해서 비축을 하기도 하는데 예. 지금 마냥 비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 버리시면 소각되거나 매립되듯이 이렇게 재활용되기 힘든 것 같은 경우에도 소각이나 매립을 통해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수출길이 막힌 그 재활용된 것들 우리가 굳이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분리배출한 것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그냥 소각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나중에라도 이렇게 재활용하기 위해서 쌓아둘 수는 있는데,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공 비축제에 돼가지고, 예. 일정 부분 장소를 빌려서 쌓기로 있긴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차츰 초각되고 매립되는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니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게 소각하고 매립하면은 또 그 환경에 안 좋은 것들이 막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소각될 때는 플라스틱 같은 게 다이옥신 같은 게 많이 녹을 가능성이 있고, 매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잘 썩지 않기 때문에 자꾸 미세 플라스틱으로 자꾸 쪼개지는 거지 잘 썩지 않아서 그런 미세 플라스틱들이 토양이라든지 물 같은 걸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예.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2018년에 중국의 이제 폐비닐 수입 중단으로 인해서 실제로 수거업체에서 이게 폐비닐 같은 거 수거를 거부하는 사태도 있었단 말이죠. 예. 근데 이런 쓰레기 대란이 이 정도라면 또 나오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워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충북의 청주 같은 곳에서는 이제 수거업체들이 비닐 수거를 거부하겠다고 미리 예고를 했다가 큰 진통을 겪은 뒤에 대화를 통해서 일단은 철회를 하긴 했는데 예. 다른 지역의 곳곳의 전국의 상황을 보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 쓰레기를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서는 이제 수거를 거부할 수도 있고 재활용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수거를 거부하게 되면 가정에서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처리가 안 되는 2018년의 상황이 충분히 지금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곳곳에서 여러 가지 기사나 정보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수도권 매립지는 포화 상태가 될 거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부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산은 지금 생곡에 매립장이 있는데 이게 한 2031년까지 정도 사용 가능하고 돼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상황인데 이걸 좀 늘리기 위해서 생곡에 사시는 주민들을 좀 이주를 시키고 좀 더 오래 사용하겠다고 하지만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 2031년이면 10년 정도 넘게 남은 거니까 저희도 다시 대책을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큰 대책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수도권은 2025년이지만 저희 부산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 2020년 중반쯤 넘어가게 되면 다음 매립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곧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매립이라는 게 결국은 그냥 쓰레기를 유해하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그거를 뭐 어떻게든지 처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이제 결국은 소각은 이제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것이고. 예. 근데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는 아무것도 없나 보죠? 플라스틱은 어떻습니까? 뭐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매립보다는 소각을 해서 최대한 오염 물질을 적게 발생시키면서 소각을 하는 방법이 지금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요. 예, 사실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쓰레기 안 태우면 좋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방법이 소각이기 때문에 좀 그 방법을 통해 소각을 하고 나머지를 묻는 식으로 좀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에서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이야기는 쓰레기를 줄이지 않으면 이 문제는 현재까지는 해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 그게 어려운 해결 방법이라 어쨌든 쓰레기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그나마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재활용으로 분리해서 버리는 건 괜찮은데 얼마 전에 태풍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해안가에 막 쓰레기 밀려온 게.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보통 종량제 봉투 버리는 양도 어마어마하고 예, 예.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 양도 어마어마한데 그 이상으로 저희가 무단 투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적정한 방법으로 버리지 않고 마구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결국은 이제 저희가 태풍이나 장마 같은 큰 임금 타게 되면 저희 민낯이 완전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무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좀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뭐 태풍의 피해가 여기저기서 컸습니다만 그 바닷속에 안에 있던 그게 그대로 쌓여가지고 이제 물고기들이나 뭐 생태계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는데 근데 그래도 많다는 말씀이시고 그럼 추석이 이제 겹쳐서 쓰레기 배출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추석에 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추석에는 아무래도 이제 크게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음식을 적당히 만드셔가지고 맛있게 나눠 드시고 음식물 쓰레기는 최대한 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선물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포장재나 택배 같은 건 상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그런 것들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그 포장이 덜 돼 있거나 그리고 이렇게 작게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양을 최대한 줄여서 좀 하는 것이 추석 같은 명절에 쓰레기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두 가지 대표적인 게 아닐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릴 때 뭐 진짜 너무 잘해서 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버리는 것들의 또 대부분이 사실 그게 재활용 안 되는 경우도 많다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야지 좀 올바르게 분리하는 걸까요? 좀 요즘 뭐 가장 네 가지로 크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 안에 있는 내용물은 비우고 그리고 간단하게 헹군 다음에 예를 들어 페트병 같은 경우, 라벨 같은 경우는 제거해서 분리해가지고 섞지 않게끔 해서 재활용 분리 배출하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보기에는 재활용이 된다고 보이시면 안 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코팅된 종이 상자라든지 부직포 이런 것들은 재활용으로 넣지 마시고 그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는 이 방법 정도만 잘 이렇게 하신다면 분리 배출된 것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재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팅된 종이 상자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왜냐하면 이렇게 맨들맨들한 상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의 상자가 되게 예쁘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종이 같은 전단지에도 일반적인 종이 말고 반짝반짝하게 코팅된 그런 종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 전단지 같은 거. 경우, 아 그 재활용이 안 돼요? 예,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박스도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돼 있는 그런 거 뚜껑 그런 거 안 되는 거지. 예, 맞습니다. 그것도 좀 잘게 해가지고 종량제 봉투에 버리셔야지 다른 것까지 같이 재활용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전체적인 재활용을 또 어렵게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말씀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그냥 박스 오면은 그냥 그 종이 다 버리거든요. 근데 그 코팅된 종이는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코팅을 그 겉에 있는 종이를 한꺼풀 벗겨내면은 괜찮나요? 어떻습니까? 벗겨내면 괜찮긴 한데 그게 아마 되게 쉽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그런 것까지 권장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게 일반적인 종이와 코팅된 종이가 섞이게 되면 그 재활용 그 하는 현장에서도 그걸 다시 분류하거나 아예 전체적으로 쓰레기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코팅된 종이 상자는 종량제 봉투로 버리시고 일반적인 상자들은 종이로 분류하셔가지고 재활용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입니다. 그 부직포는 어떤 거에 부직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요즘 저희 마스크 많이 쓰시는데 안에 필터로 들어가 있는 그런 재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선물 같은 데 보면 선물 담는 그런
비닐 같은 아니 그러니까 플라스틱 비닐 같은데 그 비닐 같지 않고 부직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직포라고 과일 같은 거 싸놓은 그런 거 예, 폭신폭신한 예, 거 예, 말씀하시는 거지. 아, 배 상화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그 안에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뭐 스티커 같은 거나 이런 비닐 같은 거 띄셔가지고 돌려서 드시면 스티로폼 재활용됩니다. 예. 아, 배 사과 이렇게 동그랗게 다치지 말라고 해놓은 거는 그게 재활용이 안 되는군요. 이게 스티로폼인 줄 알았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요즘 이제 서점 같은 데서 책을 사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배송을 받아보면 전면 이제 거칠거칠한 종이로 재활용되는 종이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리본 같은 것도 플라스틱 리본이 아니고 종이 끈으로 돼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들로 포장을 좀 해야 되는데 예쁜 거 찾다가 반짝반짝한 거 해가지고 우리 전부 다 큰일 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번에 정부가 완제품 재포장 금지하는 세부 협의안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래갖고 예. 대략적인 안 공개됐을 때 이러면 뭐 묶음 판매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었는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 그건 이제 포장이 됐는데 다시 이렇게 다시 포장을 해가지고 2+1 이런 식으로 파는 그런 것들을 금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할인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개 사면 1개 더 준다 이렇게 될 것 같은 경우 3개를 그냥 들고 가시면 포장 안 되더라도 그대로 할인될 수 있는 정책을 그대로 하는데 그걸 다시 포장하는 플라스틱 비닐 같은 거 다시 포장하는 경우는 금지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2개씩 묶어놓는 이런 거 안 된단 말씀이시지? 고리나 띠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하는 것은 허용이 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닐로 포장이 됐는데 그걸 2개 다시 모아가지고 다시 비닐로 하는 이런 걸 이제 금지를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요즘은 이렇게 가면 테이프로 이게 뚫뚫뚫 말아놓은 건 있는데 옛날같이 종합 선물 세트 해가지고 뭐 비닐 봉지에다가 또 이렇게 막 과자 넣는 거 그런 건 또 없는데 그게 다 법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게 뭐 할인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2개를 갔을 때 할인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한 번 더 포장을 해서 쓸데없는 포장재를 발생시키고 그걸 또 쓰레기 만드는 것도 불필요하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기준을 정한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요, 저희가 사실 저도 항상 쓰레기 버릴 때 고민 많이 하거든요. 이게 버려도 되는 건지 재활용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던데 지금 실시간으로 담배깍하고 잘게 파쇄된 종이는 재활용되는지 물어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잘게 파쇄된 종이요? 하고 담배 그 케이스 예, 담배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뭐 재활용 가능하긴 한데 예, 사실은 그걸 왜 그러냐 또 비닐이 막 붙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같은 경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냥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배출된 상태에서는 다시 그걸 분리할 수는 없는 거고 소비자들이 배출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분리를 하면 모르겠지만 섞인 상태로 많이 분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때까지 재활용 못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조금 더 불편하면 훨씬 더 좀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그냥 뭐 코팅지 있다 해가지고 다 바로 또 버려지고 재활용이 전혀 안 되고 이런 좀 불상사를 계속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택배로 크게 늘어난 포장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이 좀 나왔는데 포장 공간의 비율, 횟수를 제한하는 새로운 기준이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제 포장재가 이제 과대 포장을 규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시된 것만 그렇게 규제를 했었고요. 예. 방금 말씀하신 택배처럼 배달하는 경우에는 포장재의 과대 포장이라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만들어서 과대한 포장을 규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제 뭐 매장에서 못하게 하고 이랬는데 좀 규제도 많이 완화돼가지고 지금 많이 늘었다 아닙니까? 예.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정부 차원도 그렇고 개인 소비자 차원도 그렇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때까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이 안전하다는 좀 그런 선입관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전문가들이 발표한 걸 보면 일회용품이 꼭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고요. 차라리 세척을 잘한 다용기가 안전하다는 뭐 그런 의견을 발표할 정도로 저희가 충분히 일회용품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제 배달 같은 경우에도 다용기를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수거하고 세척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것들 전문적으로 세척하고 대여하는 기업들 육성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택배 같은 경우에도 요즘 시범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한 번 택배 보내고 박스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그 택배 박스를 사용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지금 시범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배달에서도 일회용 용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시범되고 있고 택배에서도
택배 포장대가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계속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시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적용을 해서 좀 일회용 그런 용기라든지 일회용 그 택배 상자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차츰차츰 확대하는 것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안 그래도 저 박성경 님이요. 분리배출 방법 이거 제대로 정확하게 아는 사람 국민 얼마나 될까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매 시간마다 이렇게 여쭤봐도 저희도 이게 분리배출이 되는 건지 재활용이 되는 건지 늘 좀 어렵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추종 자원순환시민센터 대표였습니다.